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생TV의 빅버드입니다. 비생TV 스타 강사 코너에서 영혼의 여행과 진화, 인간의 의식과 감정을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자유의지와 카르마 시스템입니다. 자유의지와 카르마 시스템? 조금 생소한 용어이시죠? 조금 낯선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라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고 들어가면, 자유의지와 카르마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윤회 프로그램이 짜여지는 원리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들이 서로 연결되는 내용인데, 큰 틀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영혼의 여행과 진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여행과 진화는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는 윤회의 과정과 윤회의 과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하늘의 역할, 즉 윤회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죠. 윤회는 영혼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윤회 시스템은 영혼의 물질 체험을 개혁하고 운영하는 하늘, 즉 천상정부의 관점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개별 영혼들의 윤회의 과정이 준비되고 운영되는 바탕에는 자유의지와 카르마 시스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또한 자유의지와 자유의지가 남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카르마 사이에 상호작용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하늘의 시스템인 윤회 시스템, 카르마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유의지와 카르마는 영혼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윤회 시스템과 카르마 시스템은 영혼들의 윤회와 카르마 에너지를 관리하는 하늘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강의는 자유의지와 카르마에 연관된 기본 원리와 법칙들을 다음 순서대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원리, 두 번째는 윤회와 윤회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 자유의지와 카르마입니다. 이제부터 본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혼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원리,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혼의 진화는 영혼의 진화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영혼의 진화 프로그램은 본령이 계획하고 천상정부, 즉 11차원 카르마위원회 환생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준비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영혼의 진화 프로그램에 따라 영혼은 다음과 같은 영혼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원리에 따라 영혼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원리는 크게 4가지입니다. 영혼의 진화는 영혼의 물질 체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 다음, 영혼의 진화는 윤회 시스템과 카르마 시스템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그 다음 세 번째, 영혼의 진화는 영에너지 균형 잡기 속에서 이루어진다. 마지막 네 번째, 영혼의 진화는 카르마 에너지 균형 잡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혼의 진화는 물질 체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 내용은 빛의 생명나무 여러 강의에서 접했었던 내용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강의로는 6번째 강의였죠.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는 이유를 참고해 보시면 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간략하게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나와 살고 있는 생명체 중 인간은 영혼백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혼은 창조주의 의식을 담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창조주의 의식은 물질 세상의 삼라만상에 펼쳐져 있고, 영혼은 물질 세상에서 물질 체험을 통해 창조주의 의식을 경험하고 배우며 영혼의 진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에게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영혼의 존재 이유가 바로 영혼의 물질 체험이고, 이를 통해 영혼의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윤회 시스템과 카르마 시스템 속에서 영혼의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윤회와 카르마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강의에서 윤회란
영혼이 진화하기 위해 생명의 순환주기 속에서 죽음을 반복하는 영혼의 여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카르마란 영혼의 진화 과정인 윤회의 삶 속에서 사적인 욕심, 욕망 또는 공적인 신분이나 역할에 따라 타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거나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로 생기는 업, 즉 카르마를 말합니다. 윤회나 카르마는 영혼의 물질 체험이 이루어지는 행성의 행성 영단에 속한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행성 영단에 속한 영혼들에게는 그 행성의 진화 주기에 맞춰 영혼의 진화 프로그램이 짜여지고 각 영혼들의 진화 프로그램은 그 행성에서 운영되는 윤회 시스템과 카르마 시스템 속에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행성의 진화 과정에서 행성이 멸망하게 된다면 그 행성 영단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윤회 시스템이나 카르마 시스템도 멈추게 되겠죠. 즉, 영혼의 진화는 그 영혼이 속한 행성의 윤회 시스템과 카르마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니까 영혼의 진화는 행성의 진화와 함께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혼의 진화는 영에너지 균형잡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영혼의 진화 과정을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인생 프로그램에 따라 또는 공적으로 주어진 역할이나 신분에 따라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써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반대로 폭발적으로 써야 할 에너지에 반대 에너지를 체험해야 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즉,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써야 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카르마를 쌓게 되고 그 반대 에너지를 체험해야 되는 삶은 카르마를 해소하거나 특별한 역할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영혼의 진화 과정을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 균형 잡기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역할자의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유명을 떨친 영웅이나 왕의 역할을 하려면 그 역할에 맞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큰 에너지를 가지고 와야 가능하겠죠. 이 내용은 다음에 이어지는 카르마 균형 잡기의 내용과 비교해서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혼의 진화는 카르마 균형 잡기 속에서 이루어진다. 카르마 균형 잡기? 앞에서 언급한 에너지 균형 잡기와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영에너지 균형 잡기와 카르마 균형 잡기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르마 균형 잡기란 간단히 말해서 카르마의 관점에서 보면 영혼의 물질 체험은 카르마를 쌓고 카르마를 해소하는 과정의 연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균형 잡기의 측면에서 어떤 특별한 에너지를 써야 하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카르마를 생성하는 과정이 동반되는 것이고 그 인물의 주변에는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 피해자의 삶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것은 그의 카르마를 해소하는 과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령에 의해 계획되는 영혼의 진화 프로그램 속에서 카르마를 생성하고 카르마를 해소하는 과정이 철저하게 관리되는데 이것을 카르마 균형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르마 균형잡기라는 단어도 생소할 텐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이 카르마를 짓고 자신의 카르마를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참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복잡하게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현실에 펼쳐지고 있는 인간의 삶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보이지 않는 미지의 영역인 하늘이 늘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영혼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원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자, 지금부터는 영혼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원리에는 네 가지 기본 원리에 따라 영혼의 물질 체험과 진화를 위해 보이지 않는 하늘이 함께하고 있는 원리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즉, 두 번째 주제죠.
윤회와 윤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진화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4가지 원리 중 두 번째 항목이 있었죠. 윤회 시스템과 카르마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이죠. 자, 먼저 윤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입장에서 윤회는 삶과 죽음의 생명주기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의 몸속에 영혼백이 들어오고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우주적 관점에서 윤회는 생명의 순환 속에 영혼의 순환이 함께하는 것이며 대우주의 생명순환 시스템 속에 영혼의 순환인 윤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윤회의 과정을 통해 모든 영혼의 진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이는 행성의 진화, 대우주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기본 원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윤회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에서 영혼의 윤회 프로그램은 그 영혼이 입식된 행성의 진화 주기에 맞춰 짜여진다는 내용이 있었죠. 영혼의 윤회는 그 영혼이 속한 행성, 항성, 은하의 진화 주기에 따라 윤회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그 행성에서 영혼들의 윤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하늘의 시스템이 바로 윤회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 윤회 시스템을 통해 지구 행성과 같은 물질 세상에 나온 영혼들은 창조주께서 대우주에 펼쳐놓은 삼라만상의 에너지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윤회와 윤회 시스템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인 자유의지와 카르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의지와 카르마? 아마 빛의 생명나무의 많은 강의와 글을 통해 자주 들어보셨던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자유의지와 카르마의 개념은 영혼의 물질 체험인 윤회의 과정에서 자유의지의 남용은 카르마를 생성하고 자신이 지은 카르마는 스스로 해소해야 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라고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흔히들 자유와 책임을 얘기하곤 하죠. 개인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고 스스로 선택한 것에는 스스로 책임진다는 말인데 인간의 삶에서 흔히 말하는 자유와 책임이라는 말을 영혼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윤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유의지와 카르마라고 한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유의지와 카르마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개념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혼의 물질 체험에서 자유의지는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지는 의식을 가진 생명체의 옷을 입은 영혼에게 부여되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식이 주관하는 자유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혼의식이 주관하는 자유의지입니다. 여기서 영의식이 주관하는 자유의지와 혼의식이 주관하는 자유의지를 간단하게 구분해 보면 혼의식이 주관하는 자유의지는 인간의 욕망, 감정의 영역에서 나오는 자유의지이며 에고의 영역으로 볼 수 있고 낮은 단계의 자유의지입니다. 반면 영의식이 주관하는 자유의지는 감정이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자유의지이며 이 긍정적 에너지를 통해 창조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의식이 주관하는 자유의지의 예로 우리가 그동안 많은 강의들을 통해서 접했던 지구 차원 상승의 과정을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질 매트릭스 속에 갇힌 어둠의 행성 지구에서 인간은 감정과 욕망의 부정적 에너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물질 문명의 지구 행성에서는 인간의 에고가 이끄는 감각적, 감정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낮은 단계의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인한 수많은 상처와 갈등의 모습들이 인류의 역사이고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지구 차원 상승과 함께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정신 문명의 시대는 영의식으로부터 발현되는
높은 단계의 자유의지가 혼의식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욕망이나 감정의 낮은 단계의 자유의지를 압도하면서 높은 수준의 창조 활동을 펼치는 새로운 지구 행성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유의지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으로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지는 물질 행성에서 물질 체험을 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자유의지는 생명체에 들어있는 영혼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생명체에 들어있는 영혼은 어떤 형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질 행성의 생명순환 시스템 속에서 윤회를 하고 있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옷을 입은 물질체인 인간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 있는 에너지체인 영혼인가요? 사실 윤회를 하는 주체는 에너지체인 영혼입니다. 물질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현생에서 윤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명체 또는 물질체의 옷을 입고 물질 체험을 하는 에너지체의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원인 광물의 옷을 입은 존재를 무엇이라고 하죠? 원소 정령이라고 하죠. 2차원인 식물과 어류의 옷을 입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군집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차원인 동물의 옷을 입은 존재는 집단령이라고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4차원 존재인 인간의 몸을 옷으로 입은 존재가 바로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광물이나 동식물에 대해 들어가 윤회를 하는 영혼과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윤회를 하는 영혼은 영혼의 진화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물의 원소 정령 형태로 윤회를 하는 경우는 행성의 소주기와 대주기에 맞춰 원소 정령이 교체되는 방식으로 윤회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식물과 어류의 군집령의 경우는 행성의 진화 주기에 따라 윤회를 하다가 행성의 진화 주기가 변하는 시기에 군집령으로 진화하던 영들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영의 물질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식물, 어류의 군집령이란 하나의 영이 군집을 이루는 식물이나 어류의 수만큼 분화하는 영으로 수천 또는 수만 개의 영으로 분화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물의 몸에 들어가는 집단영의 경우는 하나의 영이 다수의 가족관계나 무리관계를 이루는 동물들에게 분화되어 윤회를 하는 것입니다. 동물에 들어와 있는 집단영이란 동물의 몸을 통해 물질여행에 주어진 하나의 영이 동물의 가족관계, 무리관계를 이루는 수만큼 분화하는 영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집단영들은 행성의 영단에서 정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나의 영으로 다시 통합되어 새로운 생명체의 옷을 입고 행성의 윤회 시스템에 편입되어 새로운 영혼의 진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흰빛 영이 사슴의 몸으로 들어가는 경우 하나의 영은 6마리 사슴으로 들어가기 위해 영의 분화를 거쳐 수백몇 년 동안의 윤회를 거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각자 진화한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운 진화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 들어와 물질 체험을 하는 윤회와 광물이나 동식물을 통한 윤회는 인간의 윤회 방식과는 많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윤회 시스템은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인간의 윤회 과정이 광물이나 동식물과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와 카르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 행성에 들어온 생명체 중 인간은 가장 높은 수준의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의식은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물질 체험은 자유의지의 남용과 충돌을 야기하고 그 결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자연 사이에, 집단과 집단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다양한 카르마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물, 동식물의 윤회의 과정은 카르마를 남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단계의 자유의지가 주어지지 않는 광물, 동식물의 윤회 과정이나 생명의 순환 과정에서는 카르마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동물과 식물이 자신의 몸을 먹이로 주고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고 살아가는 것은 자연 속에서 일어날 일들이 일어난 생명의 순환 과정일 뿐이며 어떠한 카르마를 생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듯 높은 수준의 의식과 자유의지가 부여된 인간의 물질 체험은 카르마를 남기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영혼마다 고유하고 독립적인 진화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에서 영의 고유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별 영혼에게 부여되는 자유의지의 영역은 그 누구도 창조주라 할지라도 함부로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별 영혼이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로 생성되는 개인 카르마의 영역 또한 창조주라 할지라도 함부로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의지와 카르마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간의 윤회 과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인간만이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인한 카르마 법칙이 윤회 시스템 속에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에게는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궁금했던 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인간에게는 높은 수준의 의식 구현이 가능한 존재이고 그만큼의 높은 자유의지가 부여되는데 자유의지가 무한하게 주어지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유의지의 남용은 필연적으로 카르마를 남기게 되는데 무한한 자유의지를 줄 수 있느냐는 문제죠. 우주의 모든 영들에게는 창조주로부터 사고조절자를 부여받습니다. 사고조절자를 가진 영이 생명체의 몸을 받아 생명이 탄생될 때 의식이 탄생됩니다. 높은 의식을 가진 생명체에게 부여되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결국 생명체에게 부여된 의식과 자유의지는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인권과 같은 것입니다. 높은 단계의 의식과 자유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인간에게는 생명체 중 가장 많은 사고조절자가 부여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인간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인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삶의 현실은 참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생은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절망과 한숨 속에, 실망과 좌절 속에 지나왔던 순간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까?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거듭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도 찾기가 힘들었고 매일매일이 앞이 보이지 않는 나날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자주 왜 내가 세상에 나왔을까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곳 빛의 생명나무에서 말하는 인간이 세상에 나와 살고 있는 윤회의 목적이 영혼의 성장과 진화라는 답을 쉽게 찾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물질 매트릭스에 갇힌 채 전쟁터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혼의 진화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나와 늘 함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상위자아입니다. 상위자아는 인간이 이번 생에 세상에 나와 경험하고 배워야 할 인생 프로그램, 즉 윤회 프로그램이 잘 작동되도록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윤회 프로그램에 따라 반드시 체험하고 경험해야 할 과정들이 이수될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나의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성능 좋은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도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제한할 수도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상위자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드렸던 질문, 자유의지가 무한으로 주어지는가에 대한 답이 보이시는지요? 인간의 삶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창조된 삶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와 여러분 영혼의 진화 프로그램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안내하고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상위자 사이에서 공동 창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욕심과 욕망으로 자신의 길을 가려 하거나 윤회 프로그램상에 정해진 길에서 벗어난 길을 가려 할 때 여러분의 상위자는 여러분의 사고 조절자 프로그램과 인생 프로그램, 즉 윤회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침범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의지는 실제적으로는 무한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위자와 하늘에 의해 인생 프로그램에서 허용되는 것들만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간의 몸을 통해 물질 체험을 하는 영혼들에게 존재하는 카르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마는 크게 개인 카르마와 공적 카르마가 있다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개인 카르마와 공적 카르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윤회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카르마에 대한 우주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 카르마와 공적 카르마. 개인 카르마는 영혼의 여행을 함께하고 있는 그룹 영혼들 사이에 또는 협력자 그룹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룹 영혼, 협력자 그룹 이런 용어가 나왔네요. 그룹 영혼은 간단히 말해서 자신과 진화 과정이 비슷한 영혼들끼리 그룹으로 함께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윤회에 참여하는 그룹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인과 남편, 동료와 친구, 가족, 나를 힘들게 하는 라이벌 등의 관계로 함께하고 있는 영혼 그룹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 협력자 그룹은 내 영혼의 여행과 함께하는 그룹 중에 나보다 높은 차원의 영혼 그룹이 나의 윤회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존경하는 대상으로 또는 정신적 스승의 역할로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개인 카르마는 그룹 영혼과 협력자 그룹 영혼이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며 좋은 역할 또는 나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적이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거나 상대의 자유의지를 심각하게 침범하는 상황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것이 개인 카르마입니다. 반면 공적 카르마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부족과 부족 사이에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 속에서 발생됩니다. 서로를 죽이고 노예로 삼고 성적인 착취와 억압이 있으며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갈등이 생겨나는 것 등이 바로 공적 카르마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복 전쟁에 나간 장수가 수십만을 죽였다면 공적 카르마가 되는 것이며 개인의 이해관계 속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면 개인 카르마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윤회 과정에서 생겨난 카르마는 어떻게 해소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축생계의 동물로 태어난다거나 지옥에 간다거나 일부 종교에서 말하는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고 선업을 지으면 천당에 간다는 말은 사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윤회 과정 속에 인간이 죄가 카르마인 것이고 자신의 카르마는 자신이 풀어야 하는 것이 카르마의 법칙이라면 카르마는 카르마의 법칙이 적용되는 인간계의 윤회 프로그램 안에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간이 죄를 짓게 되더라도 인간이 동식물로 환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당과 지옥의 의미도 인간의 윤회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유의지와 카르마의 상호작용의 의미가 왜곡되어 물질화된 종교에 오염된 텍스트가 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카르마에 대한 우주적 의미입니다. 영혼이 물질 체험을 통해 영혼의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나를 둘러싼 거시적인 공적인 카르마와 미시적인 개인 카르마를 생성하고 해소하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나의 삶의 주변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역할은 주로 나의 그룹 영혼이나 협력자 그룹 영혼에서 맡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영적 진화와 성장을 위해 서로에게 악역을 하며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카르마들은 서로 배역을 바꿔가며 카르마들을 쌓고 카르마들을 풀어가면서 가는 것이 영혼의 윤회 과정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카르마는 당신의 삶 속에서 지금도 생겨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해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다면 당신의 카르마가 해소되고 있는 것이며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당신이 풀어야 하고 갚아야 하는 카르마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카르마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공적 카르마의 생성과 해소 과정이 반복되면서 카르마의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 바로 행성의 역사이고 개인 카르마의 생성과 해소 과정을 통해 카르마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개별 영혼들의 진화 과정이며 윤회의 삶인 것입니다.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카르마 균형 잡기는 윤회의 과정 또한 주어진 그 영혼의 공적인 역할과 개인적인 신분에 맞게 서로 상반된 에너지를 체험하면서 에너지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강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의지는 높은 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의식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아바타의 윤회 과정을 통행하고 관리하는 하늘과 상위 자아로부터 윤회 프로그램에 맞게 허용된 만큼의 자유의지가 부여된 것입니다. 카르마는 인간의 윤회 과정에서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인해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인 카르마는 자신이 풀어야 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자유의지와 카르마는 사실 영혼의 물질 체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상호작용과도 같은 것입니다. 즉, 자유의지를 펼치는 과정에서 카르마가 생겨나고 그 카르마 내용에 따라 윤회의 과정에서 각각의 삶의 내용, 즉 윤회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현실에 드러나는 나의 모습과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은 결국 카르마와 자유의지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유의지와 카르마 사이에 드러나는 각자의 삶은 누구에게는 참 멋진 인생이기도 할 것이고 누구에게는 참 야속하기만 한 인생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What a wonderful world를 얘기할 것이고 누구에게는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도 할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영혼의 진화 여정에 따라 자유의지와 카르마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간략하게 이 시간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준비와 계획으로부터 드러난 것이며 이 땅에 태어나 고달픈 윤회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는 여러분 영혼의 성장과 진화를 위해 늘 하늘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8강 자유의지와 카르마에 이어
자유의지와 카르마 법칙에 따라 윤회의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의 특징, 즉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